자, 33번부터는 이제 거기 타이틀 운동법칙이라고 이제 달아드렸는데, 어쨌거나 운동법칙이니까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그 다음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짧게 요약을 하면은, 관성이라는 거는 동의어가 질량이죠. 그래서 관성 법칙은 질량 때문에, 물체가 질량 때문에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조건과 관계해 가지고는 여기 이제 조건이 사실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일 때거든요. 그래서 시험 관계에서는 주로 힘의 평형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 평형이 아니고, 알짜임이 0이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안 변하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도 알짜임이 0인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엔 없는데 여기랑 관계해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부분이, 관성력 등장하면 조금 어려워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문제 풀 때 이제 기계적으로는 관성력을 표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케이스, 관성력을 표시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케이스, 웬만하면 이걸로 문제를 푸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즉 문제 푸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관찰자가 밖에서 내지는 지면에서 관찰하고 있다. 가속도 운동을 하는 엘리베이터나 뭐 버스나 그런 공간이 있었고, 바깥쪽에서 그냥 째려보고 있어. 그럼 그냥 이걸로 푸는 거고, 보통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시험지 바깥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보통 이거겠죠. 그게 아니라 가속도 운동을 하는 내부에서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나도 관성력을 느끼기 때문에 관성력을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출된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피트 기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공무원 제 문제집에도 한 문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위에서 천장에서 뭘 떨어뜨렸다, 시간을 물어봤거나 뭐 그럴 겁니다. 그 두 개의 문제에서 이쪽으로 푸는 게 압도적으로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피트 문제만 좀 따로 주세요 라고 요청하셔도 되고, 이미 나눠드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계신 문제편 교재에도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보통 이걸로 많이 풀 건데,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게 편할 때도 있더라 정도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 사실 얘가 메인이죠.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 다 엄청 중요한데, 그리고 이것도 엄청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용 버전은 운동방정식, 알짜임은 MA라고 잘 써야지, 잘 표현해야지. 시험용 버전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 연결되어 있고, 또는 뭐 도르래도 있고 하게 되면, 물체가 여러 개가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아이를 한 방에 한 세트처럼, 물론 이 경우뿐만 아니라 충격량으로 접근을 하든 일과에너지로 접근을 하든, 심지어는 도르래의 회전역학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던 간에 뭔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한 세트로 취급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 작용 반작용.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의 특징은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라는 특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인문 강의 때도 얘기 드렸고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힘이라는 거 처음에 할 때 생각보다
주어, 목적어 잘 떠올리고 계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알짜 힘으로 문제를 풀 때가 많으니까 일과 에너지도 알짜 힘의 한율로 문제 풀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충격량도 마찬가지고 힘 표시를 잘해야 돼요. 목적어가 같은 것만 표시를 하셔야 알짜 힘, 합력을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재상으로 이제 여기 중력도 좀 정리해드렸고, 탄성력, 또 뭐였지? 장력, 수직항력, 마찰력 정도를 이제 교재상에서 조금은 빡세게 정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머릿속에 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힘이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33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지. 수평면에 놓여있는 질량 라지 M인 물체를 수평면과 임의의 각도 세타를 이루며 힘 F로 당기는 것, 그냥 이거 설명한 거밖에 없어요. 특이사항 없고요. 자, 근데 힘 라지 F를 각도는 변화시키지 않고 증가시켜서 라지 F가 라지 mg가 되는 순간에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럼 현재 마찰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는 미끄러지기 직전의 상황인데, 미끄러진다 자체가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정의적으로 봤을 때 요런 순간에, 즉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때 세타로 정지 마찰 계수를 표현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기 때문에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딱 그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찰력이라는 단골 주제가 나왔으니까, 마찰력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마찰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저는 뜻이요. 자, 이제 와서 제 강의를 그동안 들어왔음에도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요 라고 하면은 저는 또 속상해서 웁니다.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입니다. 마찰력의 뜻은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은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쪽이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찰력의 종류는 크게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있고요. 정지 마찰력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 최대값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운동 마찰력과 최대 정지 마찰력은 식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뮤 n이 정의입니다.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을 제외한 정지 마찰력은 이거 뮤 n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가 저게 아닙니다. 그러면 미끄러뜨리려고 했으나 미끄러지지 않았을 때의 힘이기 때문에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크기가 같은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뮤 n을 써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두 개다. 자, 그럼 이제 요약했고 돌아가서,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한 표현이라 정지 마찰 계수를 물어봤네요. 그런데 최대 정지 마찰력도 정지 마찰력이죠, 이름이. 그죠?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얘 오른쪽 성분 때문에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은 이쪽이고 현재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얘를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크기가 같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당연히 F에
X 성분이기 때문에 그 오랜만에 세타 쪽으로 분해하면 코사인이죠. 세타 옆쪽으로 분해하면 사인이고, 그래서 여기가 F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식은 간단하네요. F 코사인 세타, 요게 최대 정지 마찰리 무 N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아, N은 mg야 라고 외우래. 내가요? 저는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N은 mg, 수직항력은 mg라고 가르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직항력은 면이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으로써, 요 크기 실수 안 하려면 항상 크기를 요거를 좀 생각을 하자.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기도 하죠. 크게 저거랑 똑같아요. 자기마저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F가 위로 들리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그죠? mg로 안 눌러요. mg보다 작은 힘으로 누르죠. 그죠? 그럼 얼만큼으로 누를까? 원래는 라지 mg로 눌러야 되는데 얘의 y 성분 세타 옆쪽이니까 이게 f 사인이 돼야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mg에서 f 사인을 차감해 준 것만큼으로 누르겠죠. 그죠? 그래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이 두 개의 차이값만큼이 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라지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n 값이 그렇게 딱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해설지에 있는 고식 한 줄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질량 다 지워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쉽게 고르실 수 있겠고, 그러면 OX 지문도 좀 볼까요? 1번.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 2분의 1 mg로 F를 감소시켰더니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일단 물체가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마찰력은 이제는 운동 마찰력으로 바뀐 거죠. 동일면에서 당연히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고요. 자,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냐? F를 2분의 1 mg만큼으로 감소시켰더니 얘가 등속도 운동을 했네. 등속도 운동을 한다. 아, 평형이니까 알짜임이 0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여기다가 짧게 하나 그려보면은, 그래서 요게 2분의 1mg로 했고요. 여기가 이제 세타고요. 어쨌든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있을 것이고,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현재 이 아이의 이 성분, X 성분과 마찰력의 크기가 똑같네요. 그래야 알짜임이 0이 되겠죠. 연직 방향 어차피 다 상쇄가 되어져 있으니까. 시계 전개는 좀 전에 풀이했던 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세타 쪽으로 분해한 거니까 F, 즉 2분의 1 mg 코사인 세타, 요거랑 뭐랑 운동 마찰력이랑 뮤 수직항력, 그러면은 세타 옆쪽으로 분해한 거니까 사인, 그죠? 수직항력의 크기가 그러면은 mg 마이너스 2분의 1 mg 사인 세타, 이렇게 적으실 수 있는지를 거기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F를 제거한 후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할 때 (1번하고) (2번에서) 굵직하게 물어본 맥락이 똑같네요. 정지 상태를 유지할 때
등속도 운동을 할 때 이때가 R자 힘이 0인 평형 상태라는 뜻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뭐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방향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쪽이야? 이렇게 질문이 됐어요. 마찰력이 어느 쪽이야?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면이라고 무조건 마찰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지 상태 이후에는 어떠한 미끄러뜨리려는 힘도 없죠. 지금 F 완전히 제거했고, 그죠? 그러면 미끄러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그냥 눈에 박으시면 잘 기억하시고 안 실수하시니까 현재 얘는 마찰이 있는 면에 있는데 마찰력이 없습니다. 미끄러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찰력이 있죠. 그죠? 왜? 내가 당겼으니까 미끄러뜨리려고 하니까 이래야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려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 그 다음 3번 일정한 크기 F에 대해 가지고 세타는 30도일 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45도일 때 그러니까 이게 F를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크기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걸 당연히 각도를 줄이면은 X성분이 커지니까 미끄러뜨리려는 힘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30도일 때가 미끄러지는 딱 그 순간, 즉 최대 정지 마찰력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죠? 근데 질문은 뭐냐면 30도일 때가 이제 딱 미끄러졌는데 이게 F의 크기는 안 바꾸고 45도일 때 마지막 질문이 마찰력의 크기는, 자 30도일 때가 최대 정지 마찰력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쨌든 정지 마찰력이니까, 그죠? 그죠? 따라서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크기가 같습니다. 고로 30도라는 순간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F 코사인 30도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3번은 뭐 물어본 거냐면, 뭐 하지 말라고 한 거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아닌 정지 마찰력은 이거 뮤 n으로 구하면은 안 돼요. 그죠? 이때는 정지 마찰력의 기본 뜻 외력이라고 뭐 생각하셔도 되고, 그게 꼴 보기 싫으면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크기가 같아야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F 코사인 45도가 미끄러뜨리려는 힘이라 그게 정지 마찰력이 되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로. 안경 안 쓰니까 어지럽다. 자, 34번 보시면 전 칠판 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가 다 있으시니까 질량이 4kg, 2kg인 물체가 도르래하고 실로 연결해서 정지하고 있다. 초기 상태가 정지 상태이네요. 그게 바뀌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이구야. 오씨, 지우개가 너무 없는데? 자, 4kg짜리 물체와 수평면 사이 마찰력의 크기. 질문이 이거예요.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이게 마찰이 없으면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단 메인 내용은 평형 상태예요. 그죠? 그죠?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R자 힘은 0이야. 이걸로 할 건데, 그죠?
이거 μn으로 계산하려고 하면은 긴 장음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안 되죠. 정지 마찰력이니까. 그죠?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한 표현 단서도 하나도 없고. 그죠? 그냥 미끄러지지 않고 있을 상태의 마찰력이니까. 저걸로 하면 안 돼요. 택도 없죠. 그죠? 정지 마찰력은 μn이 정의가 아닙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만 μn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 마찰력하고. 자, 그리고 도르래가 나왔다. 강체역학 포함해가지고 도르래 나왔으면은 당연히 하나의 세트로, 한 세트로 간주해서 할 거고, 도르래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설정을 한다 라고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도르래 기준으로 이런 방향성의 힘과 반대 방향성의 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한 세트로 했을 때 유리한 지점이 실은 연결해주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력을 개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0N, 그리고 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미끄러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 마찰력 왼쪽으로 나와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R자 힘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마찰력의 크기는 20이 돼야 되죠. 그죠? 얘도 거의 1초 컷입니다. 평형 상태네? 방향만 헷갈리면 되죠. 방향만. 그죠? 이렇게 보내려는 힘이 20이면 반대 방향성도 20이 나와야지 그 정도가 딱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OX 문제 1번. 실이 4kg 물체를 당기는 힘과 2kg 물체를 당기는 힘 크기를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이 얘 당기는 힘과 실이 얘를 당기는 힘의 크기, 즉 장력 복습합시다 라는 뜻이죠. 장력의 온전한 정의는 실 자체가 팽팽한 정도를 장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실은 모든 지점의 팽팽한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줄 또는 동일한 실 위에 모든 위치는 장력의 크기가 똑같은 걸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4를 당기는 힘과 2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죠? 다만 요거는 이제 강체역학에서 도르래 등장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제 지금 동일 실 위에, 동일 줄 위에 제가 모든 위치는 장력의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힘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 도르래가 회전하는 상황, 즉 강체역학, 회전역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도르래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실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이 있는 거니까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는데, 원리적으로는 그 마찰 때문에 이쪽의 팽팽함과 이쪽의 팽팽함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 줄과 요 줄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줄처럼 보이지만 팽팽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줄처럼 돼버려요. 즉 장력의 크기가 다른 게 걸리게 되죠. 회전역학이 추가가 되면. 근데 지금은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도르래 마찰과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여기가 조금 더 친절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도르래와 실 사이의 마찰을 무시한다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이 도르래 위에서 그냥 막 미끄러지는 거야. 도르래를 회전시키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강체역학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kg 물체의 10N의 힘을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자, 실이 2kg, 장력 구하라 그래. 실이 2kg짜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0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그래서 약간 조건을 이제 바꿨는데 4kg짜리 물체의 10N의 힘을 왼쪽 방향으로 추가했대요.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마찰력 20이고 얘가 10이니까 이쪽으로 30이니까 이 방향으로 알짜임이 10 나오니까 가속도 운동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실수를 하게끔 만든 거라 거기에 대해서 뭐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그죠? 그죠? 아무도 없나 보다. 여기는 있을 텐데 없나?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여전히 마찰력이 20일까요? 일단 문제에서 2번 문제 말고 본 문제, 34번 본 문제에서 현재 4kg짜리 물체가 받게 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최소한 20보다는 크죠. 왜냐면 다 지워볼게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20으로 미끄러뜨리려고 했는데 안 미끄러졌어요. 여기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20보다 큰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내가 OX 2번 문제에서 여기다가 10을 왼쪽으로 줬어요 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미끄러뜨리려는 힘은 오른쪽으로 현재 10입니다. 20, 10. 도르래 기준. 20, 10이니까. 그죠? 그죠? 근데 10N은 최대 정지 마찰 20보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보다는 크니까 안 미끄러졌어요. 그죠? 그죠? 안 미끄러졌으니까 정지 마찰력의 정의로 가셔야죠.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작용하는 힘. 미끄러뜨리려는 힘이 현재 10이니까 정지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10N입니다. 그죠? 그러면 본 문제 34번이었을 때 20이었고 이게 원래 20이었고, 그죠? 이거 없었을 때 그냥 마찰력만 20이었고 현재도 20이죠.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마찰력 중에 일부를 내가 거들어준 느낌에 불과하죠. 그죠? 그럼 실의 팽팽함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장력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뭐 이쪽으로 계산을 하든 이쪽으로 계산하든 장력의 크기는 20N이 돼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해도 R자임은 0이 돼야 할 거니까. 요 정도. 그죠? 그러니까 2번이 좀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요런 거에서 살 맞가기가 쉬운데 요런 것들이 안 헷갈리면은 확실히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가요. 역학 문제 같은 경우는. 역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게 많아서 좀 그런 거지. 역학이 시험장에서 꼭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제가 열심히 할게요. 시험을 못 보는 건 다 강사 탓이죠. 꼭 잘 보게 합시다. 자, 35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 놓인 물체 A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된 채 B에 의해서 오라? 이거 꼭 써먹어야 되겠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뭐 거의 동의하죠. 그래서 R자임은 0이야. AB 질량은 4mm이고요.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얘는 4m이고 얘는 m이래요. 자, 경사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30도. 등속 운동하는 동안 경사면과 A 사이에 질문은 운동 마찰 계수가 얼마야? 그럼 이 질문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거는 운동 마찰력 물어봤으니까 요거 구하려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요 정도? 오케이. 자, 단 A는 정지하지 않고 있으며 A하고 도르래 사이에 실은 경사면과 나란하며 어쩌고저쩌고 마찰은 무시한다. 요번에도 도르래의 마찰 무시하기 때문에 도르래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강체 역학은 신경 쓰실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으시고요. 다만 얘가
등속으로 운동한다라고 그랬지 어느 쪽으로 운동한다라고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냥 뭐 당연히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겠지, 아래로 운동하고 있겠지 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따져보셔야죠. 이게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위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로 미끄러지냐 아래로 미끄러지냐에 따라서 계산식이 완전히 바뀌죠. 왜? 마찰력 방향이 바뀌니까. 마찰력 방향은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가 돼야 할 거니까. 아래로 미끄러졌으면 마찰력 방향이 위쪽, 위로 미끄러졌으면 마찰력 방향이 아래쪽이 됐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고민도 원래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선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왜냐? 위로 미끄러지게 되면 마찰력 방향도 이쪽, 또 뭐 얘 힘도 이 방향, 알짜힘이 0이 안 돼요. 위로 미끄러지면 알짜힘이 0인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등속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얘는 100% 아래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도르래 기준으로 나는 한 방에 와야지. 이때 유리한 점이 장력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힘 표시 완성해 보시면 장력 무시할 거고, 요거 mg 있고,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있고요. 그죠? 근데 요걸로 마무리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장력을 무시하는 거지 이 아이의 경사 방향 중력 성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얘 분명히 중력 때문에 그럼 얘 중력도 무시했었어야지. 그거 무시했을 거면 안 되죠. 그죠? 경사면이기 때문에 A의 경사 방향 중력 성분도 운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특이사항 없으니까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4mg sin 30도가 되겠지요. 그쵸? 그래서 써보시면 이 상태에서 알짜힘은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4mg 2분의 1이니까 2mg라는 얘기고, 도르래 기준으로 이런 방향성 mg 더하기 2mg니까 3mg네요. 그죠? 요게 반대 방향 운동 마찰력과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그죠? 근데 운동 마찰력을 μn이라고 쓸 거기 때문에 μ 곱하기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mg 코사인으로 면을 눌렀을 겁니다. 따라서 4mg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하라고 했을까? 요식과 요식을 째려 보시게 되면,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4니까 2 루트 3이 되겠고요. 그럼 그것만 넘기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2 루트 3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약분 한번 해가지고 2분의 루트 3 되셨죠? 네, 요것도 할만한 사이즈. 자, 그럼 이제 OX 추가된 거. 경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30도보다 커지면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알짜힘이 0인 평형 상태이고요. 얘를 키우면 당연히 특히 이 A에 미끄러지려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경사 아랫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2번에서는 이거를 눕히면, 그러면 이 미끄러지려는 힘이 작아지니까, 그죠? 그러면은 경사 윗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식으로도 표현해서 분석하는 연습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서 세타를 30도보다 키울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냐? 그러면은 원래는 자, 도르래 기준으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게요. 4mg sin 세타 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성이 저 마찰력 μ, 여기가 4mg 코사인 세타. 요거 한번 쓴 겁니다. 여긴 내 계산해서 쓴 거고, 여기는 풀어서 쓴 겁니다. 그죠? 이게 30도일 때 이게 같은 거였어요.
R자임이 0이니까. 방향이 반대인 게 크기가 똑같은 상황. 그죠? 그죠? 근데 30도보다 세타를 키워버리게 되면은, 이 자리는 사인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커져요. 그죠? 여기는 코사인이니까 이 자리는 작아져요. 그죠? 그래서 얘가 크죠. 그죠? 그죠? 그럼 이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타를 30도보다 줄이게 되면 똑같은 식이니까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사인 값은 세타가 작아졌으니까 사인 값은 줄어들 거고 코사인 값은 증가하죠. 그러면 우변이 더 큰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 방향, 우변에 있는 힘의 방향성으로 R자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식적인 표현도 연습을 좀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36번. 동일한 물체 ABC가 그림과 같이 줄로 도르래를 통해서 연결되어, 아이고야, 또 일정한 동력으로 움직였네. 그러면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너 R자임은 0이구나. 자, 요런 상황. 자, 물체하고 수평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일정하다. 수능 문제였으면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이제 표현을 했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불만이 조금 있어도 우리는 출제위원을 갈아치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 시험 문제에 비해서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긴 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거나 오류가 팍 튀어나오거나 그런 것도 가끔씩 나오긴 해요. 근데 최근에는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는 동일한 물체라고 그랬거든요. 동일한 물체. 동일한 물체라는 건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이 모두 다 똑같은 걸 동일하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질량도 다 똑같아야 되고 재질도 다 똑같아야 되고, 어차피 여긴 질점력학이기 때문에 뭐 크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수평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일정하다. 그래서 물체와 수평면 사이, 그러면 그 관계에 있는 거 A하고 이제 B 사이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마찰 구간에서 바닥면 자체의 까칠한 정도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A하고 B 사이의 줄이, A하고 B 사이의 줄이 끊어졌어. B하고 C만 운동을 할 거야. 줄이 끊어진 후에 C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론 B하고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C의 가속도의 크기하고 B의 가속도의 크기하고는 크기 똑같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대놓고 질문이 가속도 물어봤고,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걸 일단 정의,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 나 시간 자료는 없어, 빼고, 두 번째 운동 방정식 R자임은 MA, 여기 다 힘에 대한 자료 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R자임은 MA를 이쁘게 써야지. 요거. 근데 요걸 이쁘게 쓰기 위해서 끊어지기 전 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왜? 끊어지기 전에 중요한 조건을 줬거든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자, 이제 직관적으로 봅시다. 얘네들의 물체 질량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물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mg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마찰계수 똑같고, 수직 항력도 mg로 똑같고, 그죠? 운동 마찰력 작용할 건데,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력 작용할 건데, 그죠? 그래서 μ n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물체의 마찰계수 똑같고 수직 강력 똑같으니까 운동 마찰력 당연히 똑같죠. 그죠? 또는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동일한 물체, 동일한 마찰면이라고 했으니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 선생님 여기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진다라고 이렇게 확언하셔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좀 전에 한 게 있으니까. 여기 운동 방향은 있나? 없는데요? 그죠? 그죠? 운동 방향 없으면 운동 방향 그냥 그림 보고서 오른쪽에 있긴 이러면 안 돼요. 따져보셔야 돼요. 왼쪽으로 미끄러져 있는 거, 그럼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은 마찰력이 오른쪽? 오른쪽? 전체적인 도르의 방향성 따져보면 R자임이 이렇게 나와서 무조건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느려지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가 오류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거 두 개 크기 똑같네. 역시나 도르래 나왔으니까 너 기준으로 한 세트로 풀 거야. 그러면 이런 방향성 mg니까 이런 방향성이 mg가 돼야 되겠죠. 이 두 개의 운동 마찰력은 똑같고, 그래서 마찰력 하나의 크기가 2분의 1mg가 돼야 하지요. 그리고 얘가 끊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바뀔 이유 없고요. 얘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고요. 마찰력 방향도 바뀔 이유 없고요. 운동 마찰력 바뀔 이유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전히 2분의 1mg. 아, 그럼 이제 R자임이 있고 이제는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네. 도르래 기준으로 한 방에. 그러면 R자임 크기 2분의 1mg. 총질량 2m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는 4분의 1g.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건드리면 되는 거네요. 자, OX. 물체 B하고 C만 연결하여 운동하다가 줄이 끊어지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1g다. 그러니까 요거 끊어진 다음에 B하고 C하고 운동하다가 요거까지 끊어졌어. 요거까지 끊어졌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 R자 이제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1번 문제는 R자임에 MA 한번 그냥 더 씁시다 라는 거밖에는 안 되죠. 그럼 B의 가속도는 2분의 1g가 돼야 되겠죠. 간단한 거. 그 다음에 2번. 줄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 B 사이의 줄이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다음 중에서 언제가 더 컸다 정도의 수준으로 질문이 들어갔으면 장력은 온전한 뜻이 팽팽한 정도가 장력의 온전한 뜻이라 몇 대 몇이야 라는 계산을 물어보지 않는 한 얘는 계산하시면 안 돼요. 만약 이 정도로 딱 물어봤으면 언제가 더 팽팽하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그죠? 당연히 이거 끊어지기 전에 보면은 일로 mg로 당기고 있고 일로 mg로 당기고 있죠. 이때 팽팽함. 그 다음 끊어졌어. 그럼 이실 1로 mg, 1로 2분의 1mg 덜 팽팽해졌죠. 그래서 끊어지기 전이 더 팽팽해요. 그죠? 그때가 장력이 더 큰 거죠. 커졌다 작아졌다 정도만 물어봤으면 이 정도로 푸시면 끝입니다. 그죠? 다만 계산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C를 당기거나 C이 B를 당기거나 어쨌든 똑같은 크기의 힘이고, 그럼 끊어지기 전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R자임이 0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요 아이를 봐도 R자임이 0이 돼야 되고 요 아이를 봐도 R자임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끊어지기 전에 요 아이로 보려고 했더니 요 줄에 걸리는 장력도 좀 필요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요 아이가 편해. 직관적으로 얘가 훨씬 편하고 쉽죠. 그죠? 그죠? 여기가 mg면 되죠. 그럼 C이 B를 당기는 힘도 당연히 mg고 동일한 실 위에 모든 위치 장력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끊어진 후. 끊어져 버렸네. 그럼 B로 하셔도 되고 얘로 하셔도 되고, 끊어진 후에는 본 문제로부터 가속도가 4분의 1g가 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기준 물체로 잡았다. 시력 장력 필요하니까 얘가 알짜임이 4분의 1mg가 아랫방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죠? 가속도가 4분의 1g니까. 그죠? 그러면 장력이 4분의 3mg가 돼야 되겠죠? 그죠? 끊어진 후에는 여기로부터 장력은 4분의 3mg로 감소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마지막 타임은 지우개 좀 많이 좀 부탁할게요. 자주 지워야 돼가지고. 자, 37번. 질량이 60, 90kg이라는 갑가을이 일단 뭐 마찰이 없는 면에서 정지해 있었다. 초기 상태는 정지 상태였고요. 요런 거. 역학에서 물체의 초기 조건은 잘 읽으셔야 되는 중요 조건입니다.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운동하고 있었는지 정지하고 있었는지. 자, X축 원점에 있었고요. 갑은 을은 10m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뭐 그림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A라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원점에 있었고 얘는 10m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줄다리기 하고 있네요. 줄의 안끝을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줄을 마주 잡고 끌어당겨서 갑과 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 공기의 저항, 줄의 질량 무시할 거고 줄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기억번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갑의 속도가 플러스 0.3, 요거는 이제 단위 벡터 표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개무시하시면 돼요. X방향의 단위 벡터 그냥 표시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0.3m/s일 때 을의 속도는 얼마일까?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면 서로 당기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왼쪽으로 당연히 움직일 거라 부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죠? 그럼 기억번을 해결하려면 일단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장력을 보셔도 되고, 왜냐면 실이 어느 일방이 당기게 되면 팽팽해질 거기 때문에 동일한 실 위에 똑같은 크기의 장력이 걸릴 거라 A도 T로 당겨지고 B도 T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그냥 장력을 직관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A,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크기가 똑같은 거. 일단 마찰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알짜 힘이 둘 다 장력이에요. 그죠? 또는 작용 반작용을 떠올려도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즉 A하고 B, 갑과 을은 실을 매개로 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한 거거든요. A는 실을 매개로 해서 B를 당긴 거고, B는 실을 매개로 해서 A를 당긴 거라 결과적으로는 매개 역할을 해주는 실을 걷어내면 A는 B를 당기고 B는 A를 당긴 거예요.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있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이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어느 걸로 보던 똑같다. 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무슨 자료가 있냐? 어느 시간에, 아이고, 이거 아닌데? 어디 갔니? 아, 여기 있구나. 갑의 속도가 어느 순간에 0.3m/s가 됐을 때,
그러면 여기 살짝 숨어 있는 건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라고 했으니까, 같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숨어 있다라고 하긴 뭐하고. 이 시간에 의뢰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건 내가 기출 원래 원본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이씨, 내가 안경을 안 써서 못 찾고 있는 건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저 표현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저 표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일정한 크기로 당기니까 장력도 일정, 팽팽한 것도 일정할 거니까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선생님 저거 오류입니까? 오류까지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당기는 힘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풀립니다. 똑같은 정답이 나오고. 왜 그런지 2번 풀이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걸로 하려고요. 왜냐면 알짜임이 똑같거든요. A도 T로 당겨지고 B도 T로 당겨지고, 그런데 질량이 60, 90, 2대 3이에요. 얘는 같은데. 그죠? 그러면 가속도는 3대 2가 돼야 되겠죠. 좌변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게 가속도의 정의이죠. 가속도의 생 기본 정의는 어떤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값이 정지 상태 0에서부터 0.3만큼 어느 시간 동안의 속도가 변했으면 당연히 B는 속도 0에서부터 0.2만큼 변해야지요. 가속도가 3대 2니까. 따라서 B의 속도의 크기는 0.2m/s입니다. 그죠? 이해되실까요? 단 이건 내가 만든 조건이고 현재는 이게 일정하다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면 안 되냐? 됩니다. 순간순간의 R자임은 MA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R자임, 즉 T가 A, B에 대해서 각각 변해도 매 순간 똑같아요. 그죠? 그럼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율은 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가 아니라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율은 매 순간 3대 2가 돼야 되겠죠. 매 순간. 그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그죠? 이게 좀 더 매끄럽게 해결되는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제자 조건을 보시면은 최종적인 속도를 물어봤고 질량값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작용하는 R자임 나와 있어요. 그죠? R자임 나와 있고, 조건들을 살펴보니까 R자임 나와 있고 동일한 시간 동안에 작용을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질문이 속도야. 그러면 얘도 좀 직관적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충격량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는 운동량 보전. 운동량 보전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 빼고 추가적인 외력이 없을 것. 이게 조건이고, 마찰이 없기 때문에 A하고 B에는 줄을 매개로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 빼고는 추가적인 외력이 없어서 A하고 B는 합해서 전체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죠? 사실은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이는 건 사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가 질량이 60이고 얘가 90이라며요. 그죠? 최초의 운동량의 합은 0이었고요. 빵빵이었으니까. 그죠? 그럼 마지막 운동량의 합도 내지는 모든 순간에서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A가 속도가 오른쪽으로 0.3이래요. 그럼 여기가 18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18이 나와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0.2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얘는 문제 난이도 때문에 이 방법과 이 방법이 큰 차이가 없으나 이런 쪽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 이유는 시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같은 시간 동안에를 비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뭔가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던가 가속도의 기본 정의로 가던가 또 시간이 들어있는 메인 재료 충격량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쪽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의 태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가까울이 처음 만나는 지점에 X좌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요때는 가장 좋은 게 분명히 이제 둘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줄을 당기고 있으면은 둘 다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해요. 그 알짜임의 크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평균 속도를. 그죠? 만약에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으면 출발할 때 속도, 마지막 속도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되고, 그러면 뭐 일정한 크기로 작용했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알짜임이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X의 속도가 3에 해당하는 값일 때 B의 속도는 2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가속도의 B가 3대 2가 돼. 기억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A의 속도가 3이면 B의 속도는 2가 돼야 돼요. 그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죠? 그래서 평균 속도의 B가 3대 2죠. 처음 순간의 속도는 어차피 0이라. 그죠? 그죠? 그럼 언제 충돌할까요? 3대 2. 평균 속도,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속도. 그래서 A가 등속도 운동했다에 해당하는 속도, B가 등속도 운동을 했다에 해당하는 속도. 속도가 변할 건데 그게 평균 속도. 그죠? 그러면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3대 2가 돼야 되겠죠. 3대 2 되는 지점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0m입니다. 그러니까 6m, 4m죠. 원점으로부터 6m 되는 지점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실까요? 제가 이렇게 오래 떠들었으면 좀 쉬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해도 OX는 보고 끝냅시다. OX까지는. 왜 이렇게 오버했어? 자, 1번 갑이 줄을 당기는 힘과 을이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 간단하게 뭐 점검하려고 했는지 딱 감오시죠.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시험에서는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면은 무조건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현재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작반이라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마찰이 있는 평면에서 각과 을이 줄을 당겨서 갑이 일정한 속력으로, 자 이제 조금 오늘 한 것 때문에 훈련이 될 겁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했으니까 등속도 운동이다. 알짜임은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을은
미끄러지지 않았다. 그럴 수 있죠. 가벼운 아이하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아이하고 줄다리기를 하면 가벼운 아이가 미끄러져 버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을은 미끄러지지가 않았다. 그럼 이 그림을 활용을 해보시면 얘는 미끄러졌는데 오른쪽으로 당연히 미끄러졌을 거고 그럼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겠죠. 그죠? 운동 마찰력일 것이고 그죠? 근데 B는 안 미끄러졌어. 근데 B는 왼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해. 그럼 미끄러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겠죠. 그죠? 그럼 얘도 정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알짜 힘은 0. 너 알짜 힘은 0. 너도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알짜 힘은 0. 아, 나 그냥 한 방에 보고 싶어. 라고 해도 알짜 힘은 0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A 입장에서 알짜 힘이 0이 되려면 얘랑 크기가 같아야 돼요. B 입장에서 알짜 힘이 0 되려면 얘랑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름, 종류가 다른 것 뿐이지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거 없애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미끄러진 쪽이 마찰이 작은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표현 써도 되는데 물리시험장에서는 그런 거 쓰시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죠? 딱 힘에 대한 분석으로 하셔야죠. 정의에 맞춰서.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